직장 내 괴롭힘,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피해자를 2번, 3번 울리는지 그 숨겨진 처벌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노사관계는 갈등적 협력관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랑 직원은 뭐랄까 본질적으로 갈등하면서도 또 협력해야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균형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걸로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숨겨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거든요. 피해자를 한 번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2번 처벌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구조적인 덫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처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를 2번이나 괴롭힌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이중고, 말 그대로 이중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든 견디고 견딥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말 어려운 퇴사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회사는 이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떡하니 등록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피해자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실업급여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 이중고의 실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을 잃은 그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난데 거기에 당장 생계를 위협하는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정말 복합적인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퇴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기록할지 결정하는 힘, 그 권한을 회사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제도적 허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근데 회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회사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2개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저는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둔 겁니다. 라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직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라는 아주 차가운 공식 기록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회사가 이런 공식 입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 끊길까 봐 무서워서 그런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 피해자인 척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위 피해자 코스플레이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한 사람이 사실은 가해자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분쟁 한번 시작되면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적은 좋은데 좀 성격이 까칠한 그런 직원을 그냥 감싸고 도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갈등은요, 훨씬 더 큰 도전 과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공정성의 딜레마죠. 과연 회사는 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어떻게 공정하게 조사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정말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건 괴롭힘인가? 아니면 업무상 필요한 정당한 지시인가? 어디까지가 성과를 내기 위한 관리이고 어디부터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괴롭힘일까요? 솔직히 그 경계선이 너무나도 애매하고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판단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딜레마 앞에서 많은 회사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더 키우고 결국엔 더 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유독 더 잘 발생하는 그런 고위험 환경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EECC, 그러니까 고용평등기회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직원들 간의 권력 차이가 너무 크거나 반대로 너무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또 성과가 아주 뛰어난 스타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문화가 있는 곳, 심지어는 업무가 너무 단조로운 곳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익숙한 환경이 있는지. 그럼 반대로 공정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4단계 절차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게 정말 업무상 꼭 필요한 행위였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둘째, 누구 한쪽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그게 과하지 않은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장난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시된 한 가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친 피해자한테 회사를 나온 뒤에 또다시 거대한 전 직장을 상대로 싸워서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어쩌면 좀 급진적인 제안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퇴사 사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직장을 그만두는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퇴사 사유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 제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중고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제도의 허점을 조금씩 메워나가는 걸로는 부족한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 문제를 정말 뿌리 뽑으려면 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